네, 아시아 전반이 부진했던 전일장이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순매도의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자, 코스피가 0.95% 빠지고 코스닥은 1.52% 밀렸습니다. 장 마감 후에 에코프로 3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서 어닝 쇼크도 소식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빠진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 전일 강세 업종으로는 에너지, 곡물 관련주, 또 HBM, 방산, 천연가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떨어진 섹터에서는 진단키트, 또 미용, 의료기기, 조선주, 재건주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장의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3주 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휴일이 좀 걸려가지고요. 자, 9월 25일에 마지막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 리뷰 종목이 있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외국인 수급 종목이었습니다. KINX 종목이 목표가 터치하고 마감 전일장도 목표가 상회하는 83,000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한번 좀 다시 브리핑해 주시죠. 일단은 AI에 대해서 최대 좀 직결되는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데이터라든지 이런 AI 쪽으로 상당히 붐이 불다 보니, 그리고 국내 쪽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상당히 많은 그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 연말까지는 한번 좀 랠리를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수익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수익 구간이다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간 외에서 수급 들어온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우 전쟁부터 이팔 전쟁까지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증시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의 움직임도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대표적인 큐로캠 9.85%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계열사의 큐로컴 에너지의 가스전 개발 투자 사실이 부각되면서 큐로컴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엔코는 6.95% 올랐는데요. 역시 같은 이슈로 강하게 움직인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GSE 2.65% 상승인데 전쟁 이슈로 에너지주 그리고 도시가스 테마가 동반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 안에서 대표적인 도시가스 테마주로 분류되는 GSE가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IS도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지역의 2차 전지 관련해서 제조 장비 관련 공급 계약 체결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움직이면서 2%대 상승 탄력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에이프로젠 1.77% 오른 모습인데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최대 주주 대상 유증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GSE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워낙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좀 오늘 시초가가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선물이 급등하면서 관련 종목들 많이 움직였네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이슈도 특히 이 천연가스와도 계속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러시아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엮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제 주말에도 아마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죠. 아마 저녁 7시까지 이제 민간인들 다 대피하라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제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좀 투입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장에서 좀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초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이슈와 왜 천연가스와 좀 연관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천연가스를 이집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우회로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또 천연가스에 대한 좀 공급 문제가 좀 불거질 논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발트해 해적가스관이 좀 그 균열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트해 쪽에 해적가스관이 좀 균열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공작 행위가 아니냐, 사보타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 발트해 쪽 가스관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 뿐더러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이 천연가스까지 공급까지 막히게 된다면 사실 이 유럽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난방 시즌인데 이런 난방 시즌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역으로 좀 사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없었다면 사실 올 연말에 대한 천연가스는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질 가격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뭐 엘니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이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관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가스 앞서 들으셨다시피 도시가스 관련주로 이제 천연가스와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불안 요인들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해안가스 생산 시설 가동 중단되면서 이슈들 나오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 발트해 쪽에 있는 시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GSE 그렇다면 자 가격 전략과 함께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4,4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짧게 4,2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E 목표가 4,9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2개월째 셀코리아라고 지금 현재 2조 원 규모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 둔화되고 또 반도체 회복 지연되면서 이런 분석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 와중에도 담은 종목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와 현대차가 미국에서 친환경 차를 잘 팔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1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판매량이 2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죠. 이 안에서 관심주로 기아가 집중이 되면서 14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사는 주력인 건재 부문의 매출 증가세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10거래일째 외국인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을 9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데요. 손해보험 10월 브랜드 평판 1위에 빛난다고 하죠. 든든한 배당주로서도 주목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파트론 7거래일째 연속 매수고요. 카메라 모듈, 센서 등 IT 부품업체로 알려졌는데 전장약 매출 비중이 15%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동사의 센서가 사업화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매출 확대는 더욱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5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장착이 되면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은 SK스퀘어를 16거래일째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요. 주주 가치의 개선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칩은 8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오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또 HPSP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39,000원으로 제시된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에로티베큐 5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펩트론 5거래일 연속 역시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 기아벽선, 현대해상, 파트론, 또 아프리카TV까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파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기존에도 좀 한번 언급을 했던 맞습니다. 종목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좀 많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 좀 저가 매수 공략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최근에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업황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모바일향 부품이 상당히 좀 많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순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업체였다면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다른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놀랄만한 수치일 수도 있으나 매출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를 뭐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담배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상당히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 단에서도 상당히 좀 실적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담배 쪽에서는 그럼 센서인가요? 아니면 전자담배 모듈 전체를 만들고 모듈 전체. 있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을 네.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전장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전장향 매출에 대해서는 특히 만도를 통해서 뭐 현대기아 쪽으로 계속 부품이 이제 전달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품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차종이 계속 확대된다라는 부분과 이 파트론의 그
그 카메라 모듈들이 상당히 채택이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특히 올해까지는 아마도 한 10% 중반대까지 수준을 좀 많이 매출액을 확보를 한 것 같고. 전장의 네, 매출 맞습니다. 비중이요? 네, 예. 전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근데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파트론을 좀 카메라 핸드폰 모듈에서 좀 전장적으로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인 전장형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사실 주가가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시황이 회복이 된다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아마 또 주요 모멘텀 중 하나일 겁니다. KTNG향 이제 그 전자담배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 릴 에이블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나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 릴 에이블이 사실 좀 선방을 못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좀 분위기도 안 좋았었고요. 그런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릴 하이브 3.0이라는 이제 제품을 또 독점 계약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 KTNG 향이라는 것을 사실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제 본업이 언젠가는 좀 내년부터는 좀 회복을 좀 개선이 될 전망인데 그런 것을 좀 대비를 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매수를 한번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매출처 다각화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저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8,2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3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파트론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기관수급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라는 종목이고요.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실 저희가 개장 전 체크리스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존에 아마 유진테크랑 비슷한 논리가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새로운 신기술들이 같이 또 적용이 되면서 이제 특히 많이 이슈를 끌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정 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사실 그겁니다.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은 상당히 좀 많이 가속화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주목받는 것들이 이제 전공정 장비주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소재 부품 쪽은 사실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하고 그렇다 보니 이 전공정 장비 쪽에 상당히 좀 포커싱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HPSP 같은 경우는 이 선단 공정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하이케이라고 하죠. 메탈 소재가 거기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이 메탈 소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열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HPSP가 만드는 장비 같은 경우는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데 이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일본에 있는 도쿄 뭐 어떤 업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HPSP가 이 독점적으로 기술이 있는 것은 그런 장비들보다 그런 장비들이 한 600도에서 작동을 한다면은 HPSP 같은 경우는 한 250도 상당히 저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탈이 이 열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데 이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 장비에 대해서는 ST라는 이제 업체와 이제 특허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HP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디램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동사의 HPSP 장비가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 하반기부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메모리 업황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PSP의 좀 본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공장 이전으로 인해서 캐파가 좀 확대될 전망으로 한 2배 정도 가까이 이제 매출익이 또 나온다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전일장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HPSP는 7%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가격 접근 지금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래도 추격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HPSP 지금 현재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42,000원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오늘장 공략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TI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도 한번 그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HBM 관련해서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뭐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장비뿐만 아니라. 근데 이 STI 같은 경우는 HBM을 향한 장비들이 새로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HBM이라는 것은 지금은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 주말간에 또 나온 뉴스 중에는 그 하이닉스가 HBM3 모듈에 대해서 엔비디아로 독점 납품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STI를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아까 신규 장비를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플럭스 클리너라고 해서 이 타공을 할 때 나오는 그 이물질들을 없애는 네. 그런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AI향 반도체 장비로서의 좀 기업으로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맥을 짚는 촉이 좋은 우리 또 김용빈 주임의 오늘장 공약주로 STI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주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